누군가 저에게 아시아로의 여행을 공짜로 보내주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법한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만이 제대로 된 국가이고 일본 사람들만이 예의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3차례나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유럽 여행도 한 번도 안 다녀왔던 저는 일본에는 3번이나 갔을 정도로 일본의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갔었던 일본 여행에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일본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대신에 새롭게 가게 된 한국에서 제2의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우선은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주변에 유난히 일본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 친구들의 영향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게 제가 처음 일본에 가게 된 이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일본인 친구들을 따라서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도쿄의 높은 빌딩들과 아주 붐비는 시내의 번화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에는 질서정연함이 보였거든요.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던 저에게 일본의 도쿄는 그저 별천지 세상이었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세상에는 이런 곳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높고 많은 빌딩들 어디에 들어가도 각자 다른 상점들이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놀거리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골에 살던 순박한 소녀가 대도시에 처음 갔다는 이유 하나로 일본에 빠졌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때는 대도시 첫 경험이니만큼 정말 놀랐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화려한 도쿄의 모습을 경험한 저는 한동안 도쿄에 살고 싶다는 환상도 가질 만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잊혀지지 않는 도쿄의 모습이 그리워서 다시 도쿄에 가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기 전 나의 20대를 마무리하며 뜻깊은 장소에 가보고 싶었고 그렇게 제가 선택한 곳은 역시나 도쿄였습니다. 20대를 마무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뜻깊게 그리고 조용히 일본에 다녀올 생각이었죠. 역시나 일본에 도착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잡한 도로였지만 조용함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일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히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초밥집에도 가서 맛을 보고 유적지에도 들러보고요. 과거 2번의 일본 여행과 다르게 조용한 곳에 다녀보자는 컨셉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초밥집에 한번 다녀오고 난 뒤 저는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어요. 저는 사실 음식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는 음식들은 저에게 배탈을 유발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저는 항상 제가 먹을 점심을 챙겨가요. 직접 기른 채소와 그게 없으면 반드시 유기농 채소를 구매하고요. 게다가 정수 필터를 거친 깔끔한 물로 채소를 헹구어내서 음식을 준비하죠. 이런 점이 너무나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이 더러운 유럽 여행을 못 가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했죠. 물도 깨끗한 곳이고 어느 음식점에 가도 장인정신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2번의 여행 동안 일본에서 식당을 다니며 복통에 시달렸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첫날부터 그런 불행한 일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위생 등급이 좋다는 평가가 내려진 음식점만 다녔거든요. 비록 일본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 제한적이라 이 음식점이 위생적인지 아닌지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저는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은 필수였으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앓이에 시달려서 사실 조금 괴로웠습니다. 음식은 깨끗하고 맛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3곳 이상의 식당에 들러서 일식을 맛볼 생각이었지만 그 계획도 줄였습니다. 음식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여행을 망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20대의 마지막을 일본에서 보내고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종종 복통에 시달리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로 좀처럼 배가 얌전해지지 않았죠. 결국 병원을 찾았고 헬리코박터균의 높은 농도로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위가 아프고 잠에서 깰 때도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 주치의 선생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씀을 하셨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서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재균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재균 작업은 제 위를 망가뜨리기에 충분했죠.
100% 회복할 수는 없었고 다소 기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식당에서 식당의 점원들이 손님들에게 나가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내용 말이죠. 그리고 저는 TV 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익숙한 식당이 보였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음식에 침을 뱉는다던가 이물질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구역질이 나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빈속을 몇 번이나 개원했는지 몰라요. 일본 식당은 장인 정신에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자기 가족에게 대접할 음식처럼 조리한다고 했는데 자기 가족에게도 침을 먹이고 육수에 발을 담그기도 하나 보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일본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도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거친 절에는 능숙하지만 속은 알 수 없다며 너무 일본을 좋아하지 말라는 충고를 많이 해주기도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검증된 미국의 식당들과 제가 직접 조리한 음식들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한 이런 것들은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업무 때문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했고 저를 대체할 만한 사람도 없어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에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 건강상 이유로 한국으로 출장을 거부한다면 저는 해고당할 것도 뻔한 상황이죠. 이게 바로 미국 사회의 현실이죠. 하지만 저는 직장을 잃으면 집과 자동차 모두를 캐피탈사에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종료 일정에 맞춰서 다시 병원 검진도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식당들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달리 한국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배가 아프거나 위가 아파서 잠에서 깨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 편안했다고 할까요? 한국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었지만 일본처럼 자극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음식은 공통적으로 너무나 짰거든요. 짠 음식들이 속에 안 좋은 것은 상식이라 일본에서는 늘 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랍고 중요한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 번은 한국의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식사 시간이 끝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타임인가 보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직원 한 명이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아닌가 보다 하고 메뉴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일본 여행 때가 생각이 났고 저는 종업원에게 당신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소통이 안 되는 듯 했으나 그 종업원은 금세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고 내가 먹던 것은 이것이라며 손가락으로 메뉴판에 그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그걸로 하나 달라고 했죠. 솔직히 자기들이 먹는 음식인데 침을 뱉거나 발을 담그지는 않았을 테니까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식당을 다니면서 가족들이 먹을 만큼 청결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일본 식당에서는 가족들 포함 종업원, 심지어 자신이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일본에서도 일부러 식사 시간을 피해서 어중간한 시간에 식당을 찾았었거든요. 시차가 다르고 때문에 배고픈 시간이 다르기도 해서 꼭 일본 현지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식당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직접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이 한국 식당에서는 식당 직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직접 먹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들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의 음식점에서는 보통 사장을 포함한 종업원이 구성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사장 포함 그 종업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서 파는 음식을 식사로 먹는 경우가 너무나 당연한 문화이다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손님들에게 나가는 음식과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야말로 식당에서 자신이 조리한 음식을 직접 식사로 하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나가는 음식에 대한 위생이 기본적으로 철저한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가게 앞에 위생등급 명패를 크게 붙여놓은 곳이 많았습니다. 별 1개부터 별 3개까지 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식당 위생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족에게 먹일 음식처럼 음식을 제조한다고 들었던 내용이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먹일 음식처럼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꾸로 알고 있던 거예요.
역시나 한국에 다녀오고 난 뒤 제 속은 너무나 정상적이었고 예약한 검진을 받아보기는 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이상은 없었고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진찰도 받았습니다. 음식이 예민해서 신뢰가 가는 나라만 여행 갈 수 있는 저에게 한국은 새롭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3번이나 가봤을 만큼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은 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쥐죽은 듯 조용히 있어야 하고 식당에서 말 한마디 꺼내며 대화하기도 눈치 보이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편했어요. 제가 30대를 보내며 힐링이 필요할 때 다시 한국을 찾게 될 텐데 한국에서는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